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토캐드 기초 강의 4강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클, 렉탱글, 카피 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뭐죠? 네, 여기 동그라미죠. 네, 원을 그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보면은 센터 레디우스와 센터 다이어메터 2포인트, 3포인트, 탄탄 레디우스, 탄탄탄이 있어요. 이 기능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예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센터 레디우스를 클릭해서 클릭하면은 이제 중심에서부터 그죠? 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클릭한 중심에서부터 이 반지름이 얼마냐 그죠? 이 점선으로 보이는 반지름. 그래서 여기 지금 뭐 66, 70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다 제가 7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네, 반지름이 여기가 7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센터 레디우스 중심을 찍어서 반지름을 입력한다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이제 C가 되겠죠. C. 그래서 첫 번째 명령어 C 엔터를 해서 중심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지름 값을 입력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가 C라고 했어요. C 엔터가 지금 저는 카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명령어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CC로 해놨지만 어쨌든 기본 디폴트는 C입니다. 그래서 C 엔터를 해서 클릭해가지고 반지름 값 20이다. 20 엔터 하면은 반지름 값이 2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지름은 당연히 40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지름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잖아요. C 엔터 타입. C 엔터 클릭.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름 값. 여기서 지름 값을 20을 입력하면은 이런 게 되겠죠. 지름이 20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명령어가 C 엔터에서 클릭한 다음에 D 엔터를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C 엔터를 하면은 여기 뭐라고 뜨죠? 중심을 찍어달라, 그죠? 센터를 찍고, 그죠? C 엔터 했을 때 클릭하면은 여기가 내가 그릴 지점인 거고, 그래서 반지름인데 여기서 D 엔터, 그죠? 다이어메터 D 엔터를 하게 되면은 지름 값으로 입력할 수가 있다. 40 엔터 하면은 지름이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 투포인트는 C 엔터, EP 엔터입니다. 세 번째 거는 3P 엔터고 그 다음은 탄탄 레디우스는 T가 되겠습니다. C 엔터, T 엔터. C 엔터, EP 엔터. 여기 보면 3P, EP가 있죠. 투포인트가 EP입니다. EP 엔터를 하면은 포인트를 두 개를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포인트, 2포인트. 그래서 이 서클이라는 녀석은 포인트가 1, 2, 3, 4, 5 다섯 개가 있죠. 이 바깥에 지름 있는 이 네 개의 점을 이제 4분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한다. C 엔터, 3P 엔터 하면 틱, 틱, 틱 이렇게 되는 거죠. 3P 엔터 하면은 1, 2,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3P 클릭 이런 식으로. 그래서 2포인트 3포인트 봤고요. 2P는 이게 2P입니다. 클릭 이렇게 2P죠.
포인트 2개 찍어서 만드는 원이다. 3p, 2p 받고 그러면 C 엔터, T 엔터는 탄젠트를 얘기하는 거야. 탄젠트. 탄탄 레디우스라고 해서 탄젠트 2개를 접한, 그러니까 탄젠트가 여기서 이제 접선이라고 보면 돼요. 접하는 선. 그거를 이제 탄젠트, 그래서 이제 한글 버전에서는 접선 반지름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번 접선, 2번 접선, 그 다음에 반지름. 그래서 탄탄 레디우스입니다. 반지름 값을 입력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와 얘 사이 이것과 이거의 탄젠트 값으로 집어넣겠다 그러면 C 엔터, T 엔터. 그럼 여기 그죠? 탄젠트가 잡히죠. 이 지금 스냅으로 잡힙니다. 클릭 한번 해주고 여기도 클릭해주면은 이 녀석 요쯤에 있는 선과 이 선의 탄젠트를 얘가 참조를 한 거고, 그래서 반지름이 몇이냐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이다 그러면은 반지름 10자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탄젠트 이 두 개의 접하는 점에서 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해서 탄젠트 값으로 넣는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 그러면 이쪽에도 탄젠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고 바깥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C 엔터, T 엔터 해서 요 바깥쪽 11시 방향 이 원에 뭐 7시 방향 클릭해서 클릭한 다음에 지름 값이 여기서 이만큼 좀 많이 커야겠죠. 그래서 200짜리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커졌는데 얘가 이거 두 개를 탐조하는 반지름 200짜리의 원이 생긴 거죠. 이 두 개를 참조하는, 그죠? 그래서 반지름 200짜리가 생겼다. 그래서 보다 탄탄 레디우스, 그래서 TTR이라고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접선 반지름 TT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탄탄탄은 탄젠트를 3개를 하는 거예요. 반지름 입력하는 거 없이 여기 탄탄 이렇게 탄젠트 3개를 이용해서 이 안에 접하는 원을 그린다. 그렇죠? 이렇게 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클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클 그리는 방법 다 본 거예요. 요거는 다 봤고,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게 뭐 있어요? 렉탱글이죠. 렉탱글은 직사각형을 그리는 건데요. 명령어는 REC입니다. REC 엔터. 그래서 명령어 REC 엔터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 아이콘 여기 있어요. 렉탱글, 그죠? 쟤를 해도 되고 REC 엔터에서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나옵니다. 사각형이 나온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하나의 그 폴리선인데요. 얘가 지금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렉탱글의 구성. 점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중심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점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프셋 했죠? 옵셋 명령어 5였습니다. 5 얘를 옵셋을 하는 거예요. 간격 띄우기 5 엔터 한 5 엔터를 한 3mm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안쪽으로 하면 3이 안쪽에 생기죠. 클릭해서 바깥으로 하면 바깥으로 3mm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3mm씩. 그래서 옵셋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물론 원도 그렇게 되겠죠. 서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mm씩 옵셋하면 옵셋이 됩니다. 간격이 입력한 옵셋만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렉탱글은 REC 엔터 클릭 그죠? 두 번 찍었어요. 점 두 개 찍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점 두 개 찍어서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끝점 클릭해서 중심점도 보이죠? 중심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끝점 서로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 안에는 객체가 뭐였어요? 이 객체가 하나 있고 요거가 있죠. 그래서 얘를 1mm씩 한번 떼어봅시다. 바깥으로 띄고 안쪽으로 띄고 안쪽으로 띄고. 그러면 이런 창문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또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렉탱글을 만들고 또 옵셋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창문 같은 거를 만들 때 쉽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REC 엔터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C 엔터를 했을 때 여기 뭐 보이죠? 옵션들이 있어요. 이렇게 옵션들이 챔퍼, 뭐 엘리베이션, 필렛 뭐 있는데 챔퍼랑 필렛 값이랑 뭐 위드스 값 이런 거를 뭐 넣어줄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챔퍼 넣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번 여기서 보면 챔퍼 1 하면은 이렇게 1mm씩 챔퍼가 들어간다. 이런 렉탱글이 나온다. 그렇죠? REC 엔터 챔퍼 없애주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0으로 만듭니다. 0 엔터 0 엔터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옆에 필렛 F 얘는 R 값이에요. 끝에 구부러지는 R 값. 그래서 R5 뭐 이런 식으로 R 값 넣어주는 게 있다. 그래서 REC 엔터 F 0 0으로 바꾸면 다시 직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렉탱글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을 또 그릴 때는요, 이제 뭐 그냥 아무 때나 그려도 좋고 그냥 이렇게 띡띡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을 얼마를 그려놓고 REC 엔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사각형의 가로 세로 사이즈, 그죠? 얘는 그래서 REC 엔터는 XY를 입력해주면 돼요. 가로 세로를 입력한다. 그래서 REC 엔터 하고 어디다 그릴 건지 먼저 클릭을 하는 거예요. 어느 포인트가 이 포인트에서 하겠다.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 F12번이 눌려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여기서 뭐 30 하고 탭 누르고 30 누르면 30에 30짜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F12가 이제 동적 기능 활성화인데 얘를 꺼놨을 때는 클릭하고 REC 엔터 클릭하고 여기다가 명령창에다 그대로 입력하고 하는 거예요. 골뱅이를 누르고 골뱅이 입력 30,30 엔터 이렇게 해서 30,30으로 됐는데 F12번이 꺼져 있을 때는 제가 지금 껐는데 골뱅이 하면 여기 생기죠. 골뱅이 50,50 이런 식으로 XY죠. 앞에 게 X, 뒤에 게 Y. 골뱅이 X, Y. 그래서 하면 요 지점, 내가 찍은 지점에서부터 가로 50과 세로 50짜리의 렉탱글이 생긴다. 그래서 뭐다? XY다. 그래서 입력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S, Y가 맞는 건데요. F12 동적 기능을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X 탭 Y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탭 키를 눌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패드의 기본 구성은 요게 명령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항상 X 탭 Y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렉탱글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복사를 해볼까요? 카피, 무브, 복사하고 이동하기. 카피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이제 CO, CP 두 가지가 있고요. 무브는 명령어가 M이 되겠다. 그러면 M 엔터가 이동이에요. 클릭 엔터 이런 식으로 이동시킬 때 쓰는 거고요.
이동한다고 할 때 클릭해서 그냥 객체를 잡아서 이제 드래그해도 이동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그냥 어디다 이동될지 잘 모르는 거고 캐드의 이동과는 좀 다르죠. 이 카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피도 이제 복사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뭐 윈도우 복사 명령어가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죠. 이건 윈도우 명령어죠. 여기도 먹혀요. 여기도 됩니다. 컨 C, 컨 V 이렇게 되죠. 컨트롤 X, 컨트롤 V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점 어디다 갖다 놓을 건지를 제대로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하니까. 그래서 캐드에서는 이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뭐 쓸 일은 가끔 있지만. 그래서 카피에서 명령어, 카피 명령어 여기다가 CO 엔터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퀵 메뉴가 이제 팝업 메뉴에서 카피 셀렉션을 해도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뭐 가운데 찍으면은 그냥 가운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수직으로만 이동되면 F8번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카피를 한다는 이유는 거의 스냅으로 이렇게 요 끝 지점을 클릭해서 그 다음 지점에 클릭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어떻게 좀 맞춰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카피 명령을 쓰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로 카피 명령을 제대로 써야지 그 캐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냅에 맞춰서. 그래서 이 서클을 바로 옆에다가 복사를 하나 하고 싶다. 카피 셀렉션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이 왼쪽에다가 갖다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계속 무조건 오른쪽에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CO 엔터 오른쪽을 클릭하면 왼쪽에다 붙여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왼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붙여 넣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를 클릭하면 위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다. 옆에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클릭하면 바닥에다가 붙여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이제 하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그렇게 스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만큼 간격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200을 띄겠다. 200만큼 이만큼 뛴 곳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200만큼 띄어서 이쪽으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CO 엔터 기준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100만큼 이 중심으로부터. 그러면 중심을 클릭한 상태에서 중심이 지금 연결이 돼서 중심에서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방향을 정해 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 건지 XY를 X인지 마이너스 X인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제 마우스로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키보드에서 200이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얘가 200만큼 날아가서 복사가 된다. 그럼 거리가 딱 200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카피 명령을 눌러서 가운데 기준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내가 뭐 100만큼 가겠다. 그러면 얘가 딱 100만큼 이동하면서 복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도 마찬가지. 이동은 얘랑 똑같아요. 얘는 그냥 복사되는 거죠. 얘는 복사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자, M 엔터.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 100만큼 이동.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사용법은 똑같죠. 그냥 이동이 되는 것 뿐이지 카피랑 사용법이 같습니다. M 엔터 왼쪽을 클릭하면은 여기 오른쪽에다가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M 엔터 오른쪽 클릭하면 이 왼쪽에다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피와 무브는 그렇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풀어야지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얘의 거리가 20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뜻하냐?
파이가 20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 그러니까 지름이 20이다. 그러면 CAD에서는 이렇게 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름 값은. 그래서 이 지름이 20이고, 지름이 40이고, 지름이 60이고, 지름이 80이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은 10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R 몇, R 20, R 30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DDI를 이용해서 파이 몇, 파이 40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치수를 뽑을 때는 이제 잘 가리지 않게 잘 뽑아주시는 게 좋고요. 치수 뽑는 거는 항상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강의를 이제 하면서 항상 저기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뽑는 연습은 뭐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이너를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요. 이렇게 중복돼서는 표현을 잘 안 하죠. 이렇게 지름을 뽑았으면 지름만 있어야지,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리냐? 파이 20이니까 우리가 지름 값을 입력하는 게 뭐였죠? 클릭해서 여기 다이어미터 D 엔터 지름이 20이니까 20 이렇게 입력하겠죠. 그러면 지름이 20이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은 원에 40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또 가운데 찍고 D 엔터 40 엔터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40은 R 20과 같으니까 그죠? 40은 곧 R 20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C 엔터, D 엔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C 엔터 한번 해서 클릭한 다음에 40의 반지름인 20을 입력해도 되겠다. 네. 그냥 C 엔터 여기 60의 반지름 30, 그렇죠? 80의 반지름 40 이렇게 입력해도 그러면 이제 중간에 D 엔터를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얘가 이제 옆에다 똑같은 걸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복사하기 기능, 그죠? CO 아니면 CP라고 그랬죠. 이것도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어요. 오른쪽 클릭해도 되고 카피 셀렉션 오른쪽을 클릭하면 왼쪽에다가 갖다 붙여 넣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제를 보면은 여기 오륜기가 있죠. 얘는 R36에 파이 100짜리가 된다. 그래서 R36 얘 작은 원이 36이고 반지름이 36 큰 게 파이 100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60만큼 떨어져 있대요. 아래서 위로 60, 그죠? 위에서 60. 얘네들이 원이 거리가 높이는 60, 가로는 60. 그러니까 가로 세로 60만큼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릴까요? 얘를 일단 그려야겠죠. 36이랑 100짜리를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R36 그 다음에 100짜리죠. 이렇게 그렸어요. R36에 R5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려놓고 얘가 6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동하기 복사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하는데 가운데서부터 오른쪽으로 60 떨어졌다고 하니까 가운데를 먼저 클릭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클릭,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키보드에서 6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 그러면 60만큼 이동이 됐죠. 이동 복사가 된 거예요. 60만큼. 근데 얘가 이제 위로 60을 또 가야 되니까 이걸 위로 60을 이동시켜 봅시다. M 엔터. 가운데를 찍어주세요. 여기를 클릭해서 가운데서부터 위로 60 엔터. 60만큼 올라간다.
됐죠? 그럼 이제 요것들은 여기가 또 120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거리는 이제 120이 되니까 요거를 다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이 녀석 여기 기준으로 120만큼 떨어지면 되겠죠. 근데 또 물어봐요. 또 여기서 얼만큼 갈 거냐? 그죠? 그럼 120 갔다가 한 번 더 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만큼 240 가면은 여기까지 날라오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얘가 뭐 이상한 물체 같잖아요. 얘 자세히 보면은 이거 돌려서 보면 하트입니다. 하트. 캐드로 하트를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 40에 40짜리 네모를 그려요. 렉탱글. REC 엔터. 클릭. 40 탭 40 엔터. 40에 40짜리 생겼죠. R20짜리 서클을 그려봅시다. 서클 C 엔터에서 여기 미드 포인트 찍고 엔드 포인트 찍으면 만들어지죠. 물론 2포인트로 해도 돼요. 여기 1포인트, 여기 2포인트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 가지고 다 날려버리면은 기울어진 하트가 됐습니다. 이게 뭐 하트라고 보는 게 참 재밌죠. 저는 이거는 처음에 그렇게 안 보였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기울어진 하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놓으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이고. 얘가 딱 45도 기울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쁜 모양은 아니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네. 그 2포인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포인트가 여기 엔드 포인트와 여기 미드 포인트를 활용해서 3포인트로 1, 2, 3 네, 3포인트 됐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그릴까요? 100짜리가 있대요. R50 이거 중복지수이긴 한데 없어도 되죠 이거. 봐봐요. R50 거기에 같은 중심원이겠죠 얘네가, 그죠? 같은 중심점을 활용하고 있죠 이게. 그러면 R60 여기서 45도 선이다. 그러면 라인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우리 각도 그리기, 그죠? 요 대괄호를 해서 45 엔터 45도 이렇게 그려지죠. 이거 트림으로 잘라주면은 그려지고요. 반대는 몇이죠? 135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잘라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또 예제가 있어요. 얘는 이 직각 삼각형을 그려놓고 할 건데요. 골뱅이 80, 80 그러면은 80에 80짜리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사선을 그려주세요. 라인으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면은 여기가 되겠죠. R20짜리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탄젠트 두 개 접하고 있는 R20이죠. 그러면 C 엔터 T 엔터를 하는 거예요. C 엔터 T 엔터. 얘죠. 탄탄 레디우스. 이 탄젠트와 이 탄젠트를 띡띡 레디우스 20이니까 20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서클은 어떻게 할까요? 포인트 이 삼각형 꼭지점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탄젠트 3개로 이렇게 해도 잠깐만
탄젠트 3개가 아니라 포인트로 그리면 됩니다. 3포인트 1, 2, 3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카피에 대한 게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카피 부분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사실 요거를 잘 쓰면은 요것만 거의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수정하거나 할 때는. 그래서 그 현업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요걸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현업에서는 제일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씁니다. 이런 예제 그릴 때는 그리기 위주이기 때문에 복사하고 뭐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볼게요. 이게 살짝 무브를 옆으로 쫙 치워놓고 이런 거 보면은 R50짜리와 R25짜리 원 두 개가 있고 그것을 접하는 R8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 서로 거리가 어떻게 돼요? X 가로가 80, Y가 23 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일단 이 큰 거부터 그려볼까요? 50짜리를 먼저 그려놓고 L엔터 해가지고 선을 하나 그려줘서 길을 만들어 봅시다. 얘가 오른쪽으로 80 갈 때 위로 23을 그 상태에서 얘를 그리는 거지. 여기다가 R25짜리 얘는 지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R8짜리는 C엔터 T엔터 해가지고 띡띡 8 하면은 들어가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기는 L엔터로 이 4분점의 꼭지점 끝에 있는 거 12시 방향 점과 이 원의 12시 방향 점을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탄젠트가 잘 됐단 말이죠. 근데 얘랑 얘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L엔터. 이 탄젠트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잡히지가 않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그리냐? 물론 여기 탄젠트가 이제 켜져 있으면은 L엔터 했을 때 여기 잡아줍니다. 이렇게 여긴 안 잡아주죠. 그러면 클릭해서 이 점 잡고 여기다 이동하면은 이렇게 또 잡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OS 요 오스냅 옵션에서 요 탄젠트를 켜놓으면은 L엔터 했을 때 처음에는 안 잡혀요. 근데 두 번째는 잡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클릭해서 이 점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붙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L엔터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탄젠트라고 뜹니다. 그럼 얘가 탄젠트만 잡아요. 그러면 탄젠트에 잡히죠? 그 다음에 여기 안 잡혀요. 그럼 다시 Shift 오른쪽 탄젠트 클릭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L엔터 해서 그릴 때 탄젠트 입력하시고 한 번 더 탄젠트 입력하시면 돼요. 탄젠트 클릭 탄젠트거든요. 탄젠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L엔터 TAN 엔터 그러면 얘가 탄젠트를 잡아줘요. 그 다음에 또 TAN 엔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젠트를 그리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쑥쑥쑥 보고 지나가면은 조금 여러분이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습득하냐? 이 주어진 예제들을 많이 푸셔야 됩니다. 많이 그려보시면은 내 것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왜 하냐? 이걸 미리 좀 해놔야지 언제 쓸지 모르는 것들을 또 쓸 수가 있고 이런 걸 많이 해놔야 나중에 자격증을 하든 뭐 실무를 하든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은 좀 기초적인 공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런 공식을 모르면은 다음 걸 못 그리듯이 못 풀듯이 이것도 좀 이런 기초적인 걸 미리미리 알아놔야 나중에 뭐든지 이 기초가 돼서
그림을 또 그릴 때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하나만 좀 그려봅시다. 100에 100짜리 REC 엔터 100 탭 100 하고 포인트 3개짜리 1, 2, 3.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안에 20만큼 떨어진 곳에 20에 20짜리 네모가 있대요. 그러면 요거는 옵셋을 하면은 좀 더 빨리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를 20씩 띄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렉탱글 1, 2, 렉탱글 1, 2, 렉탱글 1, 2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델리트 그려졌죠. 여기는 3포인트 1, 2, 3 이렇게 C엔터 3P엔터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편리하게 그릴 수가 있다. 이건 모르면 조금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게 그릴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지. 이걸 잘 몰랐으면은 그냥 옵셋을 하는 것만 알았다면은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는 거를 대충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 나중에 좀 더 재밌는 예제를 같이 이런 예제 좀 더 같이 풀어보고 이런 것도 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좀 예제 풀이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풀어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나서 다음 또 명령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